그 기계학습이랑 딥러닝이랑 그리고 파이토치에 대한 설명을 사실 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피터 노트북이랑 파이토치 거의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신에 아나콘다랑 주피터 노트북은 저희가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깔았던 거라서 그쪽은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대신에 좀 이따 실습할 때 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기계학습이랑 딥러닝 그리고 파이토치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그 기계학습이라고 하면은 그 많은 분들이 뭐 알파고나 이런 거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리고 일단 기계학습이 뭔지에 대해서만 알아보자고요. 그 기계학습이 지금 현대적 정의로 하면 교과서대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T라는 작업을 수행해서 뭐 성능을 P라는 척도로 평가했을 때 이를 통해 개선이 되면 뭐 좋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다른 네. 근데 이런 이론적인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실무적으로 우리가 기계학습 뭘까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예제로 쉽게 설명은 드릴 수 있어요. 정의랑은 다른 얘기지만 그 예제로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카운터 이그젬플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기존에 프로그래밍 했던 거를 잘 떠올려 보시면 이 그림이랑 상당히 닮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진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고양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기존의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는 인풋으로 사진이 들어왔어요. 고양이 사진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게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이런 지식, 그러니까 로직 같은 거를 다 코드로 짜죠. 예를 들면 if else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기면은 고양이고 이렇게 생기면은 강아지고 둘의 차이는 뭐니까 뭐 이런 거 if else 다 넣죠. 그런 게 진짜 거의 명시적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명시적 프로그래밍인 지식을 사람이 미리 다 코딩을 해놨어요. 그러면 두 개를 돌아서 로직에 돈 다음에 얘는 고양이다 라고 했죠. 이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코드를 짜왔던 방식이잖아요. 웹 프로그램도 사실 마찬가지고 웹 프로그램도 유저 클릭하면은 어떤 클릭을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서 리턴 적어. 똑같죠? 다 이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존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고양이도 있고 다른 포즈의 고양이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사진으로 들어왔을 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양이라는 거를 판별할 때 그 고양이를 사람의 지식 기반으로 얘는 귀가 달렸고 눈이 달렸고 코가 달렸고 발바닥이 달렸다라고 그 로직을 짰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포즈의 고양이들 그리고 강아지들 이런 걸 사람 손으로 다 규칙을 다 만들어서 지식을 로직을 만들어서 결합을 시켜서 이게 고양이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이 발달하게 된 경우가 아까 말했던 그 로직 자체를 사람이 지식을 다시 코드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그 좋은 예제 중에 하나가 지식 기반으로 이렇게 우리가 명시적으로 룰을 정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단추를 그 식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단추의 생김새가 보시다시피 구멍이 2개 뚫리고 뭐 4개 뚫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랑 사실 연구자들 해보니까 숫자 8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이 특징을 이렇게 다 기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여기에서 나왔던 결과로 이제 사람은 변화가 심한 장면,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 얘 단추, 얘 8이야 이렇게 직결을 바로바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건 단추고 이건 8이야. 그걸 서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을 바꿉니다. 여기서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잘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찾으셨을 거예요.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랑 저기랑 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명시적 프로그램이랑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가 아까 그 프로그래밍 일반적으로 하는 거랑 좀 달라졌죠. 보시면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고양이라는 사진은 사람이 알고 이게 고양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이 고양이의 특징을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표현하는 걸 자동으로 해보자. 그래서 시작된 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양이는 정해진 데이터, 인풋 그대로고요. 보통 여기에 말하는 이 아까 그 얘는 고양이다라는 거를 아웃풋 중에서 레이블이라고 불러요. 얘는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그리고 다른 사진에는 얘는 강아지다. 이 사진은 강아지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두 개를 어떤 로직에 넣고 돌리면 저 로직 자체가 이거는 고양이의 특징을 자동으로 뽑아줘서 얘가 고양이다 아니다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머신러닝이 하는 거죠.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데이터로만 그 고양이를 판별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고양이 사진 들어왔을 때 사람이 함수를 만들어 놓고 얘는 고양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 이 사진 하나로 사실 명치적 프로그램이랑 기계학습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이게 귀, 눈, 코, 발바닥 이거를 우리는 자동으로 추출하는 일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게 사진이 될 수도 있고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음성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 분야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하시면 나중에 따라오실 때 좀 편해요. 그러면 반은 먹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교과서대로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뭐 사람이랑 기계학습이랑 뭐가 다르냐,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뭐 기계학습으로 어떤 걸 학습하는 거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여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으로 특징을 데이터로부터 뽑는 게 기계학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계학습을 다룰까에 대한 고민이 1950년대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지도학습이라는 겁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는 건데요. 아까 보신 고양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특징 벡터 X가 인풋이에요. 그 고양이 사진. 그리고 목표값 Y가 레이블. 아까 이 사진은 고양이다라는 고양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마지막에 위에서 얘기했던 이 고양이 판별 함수, 이거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선형 모델, 비선형 모델,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아니면 뭐 CNN 이런 거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여기 모델만 바꿔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이 적정할까라는 거는 뒤에 나오니까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고양이 사진은 있는데 고양이 사진에 레이블을 달진 않은 거예요, 사람이. 근데 고양이 사진이 비슷하게 생긴 게 엄청 많으면 그걸 한 군데 모아서 고양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 라는 거를 사람들이 만들 수 있겠죠. 그런 방식이 비지도학습입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뭐 나중에 결과는 아는데 우리가 반대로 결과는 아는데 이게 고양이라는 건 아는데 그 중간에서 사진이 없거나 아니면 로직이 없을 때 그거를 그냥 고양이라고 잘 맞히면 뭐 상을 주고 못 맞히면 벌을 준다, 이런 형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준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지도 학습, 그러니까 데이터랑 레이블이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데이터만 있을 때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섞어서 성능을 좀 더 좋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기억할 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 지도 학습입니다. 이것만 해도 아마 어렵지 않은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요약하면 슈퍼바이스 러닝인데 이게 지도학습. 아까 고양이로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레이블도 있고 이런 데이터만 다룰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그래프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간단한 예를 나타내는 건데 이 파란색 점은 고양이고 빨간색 점은 뭐 강아지야 라는 걸 구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슈퍼바이스 러닝의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선을 하나 긋는 거예요. 어떤 특징을 표현하는 그 차원에서 선을 하나 긁어서 이쪽으로 가면 고양이, 이쪽으로 가면 강아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기계학습은 알겠는데 딥러닝은 또 뭐예요? 그리고 AI랑은 무슨 관련이 있죠? 하면은
보시면 이제 사진으로 간단히 나오는 것처럼 그 AI가 가장 큰 범주라고 요새 그 말이 나오고, 이 AI의 범주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AI 입장으로 보면 머신러닝은 하나의 툴이에요, 툴. 이걸 써서 AI의 문제를 풀겠다. 그리고 머신러닝 입장에서 보면 딥러닝은 하나의 서브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스페시픽한 그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딥러닝이 엄청 떴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딥러닝의 정의를 보면은 영어지만 그냥 키워드 두 개만 뽑으면 두 개예요. 딱. 하나는 인공신경망, 하나는 은닉층. 한국말도 어려워요. 저도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신경망이 도대체 뭐냐. 은닉층도 보고 해서 인공신경망을 좀 사람이 실제 가지고 있는 그 동작을 하는, 뇌에서 동작을 하는 걸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람 뇌에 있는 그 세포줄기 하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 세포줄기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뻗어 있어서 이 여러 가지로 뻗어 있는 데서 전기 자극을 받고, 이 전기 자극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 뉴클리어 쪽에서 그 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판단해서 뭐 이게 고양이다 아니다라는 걸 그 판별을 하죠. 그리고 이 돌기 하나들은 눈, 코, 뭐 발바닥, 막 몸통의 길이, 뭐 이런 특징들이 되고, 그런 거를 종합해서 하나로 써만 다음에 고양이다 강아지다 판별을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저것만 이해하면 뉴럴 네트워크는 거의 끝나요. 저 부분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 떴는데 왜 쓰냐? 그러면 간단하게 성능이 좋아요. 기존에 있었던 1950년대 이후에 나타났던 알고리즘보다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뭐 알파고나 이런 것도 그래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막 활성화가 된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그 예전에 없었던 빅데이터들, 음성이나 텍스트, 뭐 사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컴퓨터 값이 싸졌어요. 옛날보다. 그리고 딥러닝으로 저희 많은 거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사진 인식하는 거나 그 스타크래프트 같이 뭐 게임 같은 거 자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물 인식에서 그 자동 주행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막 좀 예술적으로 하는 이런 그 사진들을 두 개를 합성해서 막 이런 새로운 걸 창조할 수도 있어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딥러닝을 뭘로 개발하냐? 여기서 나오는 게 파이토치인데요. 파이토치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중 하나입니다. 그 수식 연산을 좀 쉽게 도와줘요. 그래서 보면 이제 파이토치는 사실 그 딥러닝 연산이랑 개발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랑 그 파이토치, 피아노, 그리고 뭐 사이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 할 건 파이토치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쉽고 효율적이에요. 실제로 저도 이제 연구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지금은 파이토치를 쓰고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도 많이 쓰는데요. 그 텐서플로우보다 왜 여기서 파이토치를 쓰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슬라이드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파이토치랑 럼파이 많이 쓰시죠? 파이썬 하신 분들은. 두 개를 같은 모델을 놓고 개발을 한다고 치면 왼쪽이 파이토치 부분인데 훨씬 코드가 작죠. 보시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그 라이브러리 자체가 자동으로 연산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씁니다. 그리고 그 자동으로 연산해주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나중에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수식적인 미분을 할 텐데 그걸 자동으로 해줘요.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랑 좀 비교할 때 많이 나온 슬라이드인데 좀 텐서플로우보다 빠르고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좀 더 그 명시적이라서 편해요. 코드 짝이나. 그리고 속도도 좀 빠르고요. 그리고 그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랑 두 개를 1대1로 비교하면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두 개 다 지금 다 많이 쓰는 추세라서 나중에 딥러닝을 좀 더 제대로 하시면 두 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렇지만 시작은 파이토치로 하는 거를 저는 상당히 추천드립니다.